당신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애를 죽일 뻔했어. 당신 같은 여자랑은 한순간도 더 같이 못 살아. 당장 이혼해. 진상아가 전남진과 통화하다가 테리를 잃을 뻔했다는 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김소호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친절한 선주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한강의 물결은 잔잔했지만 피선주의 마음속은 폭풍 같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다리 아래로 반짝이는 강물이 눈부시게 빛났지만 피선주의 눈에 들어오는 건 그저 희미한 빛뿐이었습니다. 피선주는 탁 트인 강을 보며 가슴속 깊이 묻어둔 말을 쏟아냈습니다. 전남진, 진상아, 너희 진짜 천벌 받을 거야. 너희 같은 인간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너희가 나한테 했던 짓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피선주는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이를 떠올리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연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잘 살아낼 거야. 나라도 제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이 모든 게 헛되지 않잖아. 피선주는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고요한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지만 연이어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은 피선주의 시선을 강 건너편으로 돌리게 했습니다. 강가에 서 있던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의아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진상아였습니다. 피선주는 얼굴이 굳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저게? 진상아, 설마 차가 물에 빠지게 놔두고 있는 거야? 와, 쌤통이다. 차까지 물에 빠져버려라. 그러나 차 안에 갇힌 아이의 얼굴이 보이자 피선주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상아는 아이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그저 소리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진상아의 눈물이 번진 얼굴을 보며 피선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진짜, 진상아 저거 뭐 하는 거야? 애가 타고 있는데 저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차는 점점 강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잠시 주먹을 쥔 채 망설였지만 이내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차는 이미 반쯤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피선주는 온 힘을 다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피선주는 발로 창문을 세게 차서 깨트렸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모가 구해줄게. 조금만 참아. 피선주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끌어안고 차에서 꺼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진상아는 울부짖으며 뛰어왔습니다. 테리야. 진상아는 피선주의 품에서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상아의 눈물은 피선주를 향한 감사보다는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오는 울음이었습니다. 피선주는 젖은 몸을 털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구한 거야. 그게 아니었으면 나 절대 뛰어들지 않았을 거야. 알겠어? 진상아는 입술을 떨며 무슨 말을 하려다 피선주의 차가운 시선을 보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네. 역시 너답다. 테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김소호는 전화를 끊자마자 차를 몰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급하게 의사를 찾던 김소호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외쳤습니다. 테리, 우리 테리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다급한 김소호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아이는 지금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물을 조금 마시긴 했지만 다행히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소호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이가 왜 그런 상황에 놓였나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차가 한강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용감한 한 분이 강물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해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께 반드시 감사 인사를 전하셔야 합니다. 김소호는 놀란 얼굴로 의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그분이 병원에 계십니까?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의사는 손으로 대기실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김소호는 그 길로 대기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김소호는 젖은 옷을 말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바로 피선주였습니다. 피선주는 김소호를 보고 놀란 듯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 소호씨, 테리 아버님이셨군요. 김소호는 잠시 말을 잃고 피선주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구해주셨다니 제가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피선주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보답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테리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김소호는 거듭 인사를 하며 피선주의 진심 어린 배려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테리를 구해주셨으니 제가 정말 말로 다 못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피선주는 웃으며 손을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 인사는 됐으니까 아이부터 잘 챙기세요. 부모님이 아이 옆에 계셔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김소호는 피선주의 단호하지만 따뜻한 말투에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피선주는 옷을 정리한 뒤 김소호에게 짧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소호는 대기실에서 멀어져 가는 피선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강한 사람이 있다니. 김소호는 그날 테리를 구해준 피선주의 용기에 감동하며 마음 한구석에 특별한 감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피선주의 모습은 김소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피선주를 향한 호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김소호는 깊이 잠든 테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빠가 더 잘할게. 테리야, 아빠가 앞으로는 내 곁에서 더 든든히 지켜줄 거야. 병원에서 돌아온 김소호는 바로 진상아를 찾으러 갔습니다. 김소호는 진상아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테리 괜찮아. 그런데 바다에 가겠다고 했으면서 왜 한강에서 사고가 난 거야? 진상아는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잠깐 한강에 들렀던 거야. 테리가 차에서 기다린다고 해서 나갔다 왔는데 차가 갑자기. 김소호는 진상아의 말을 끊고 강하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너 지금 장난하냐? 테리가 죽을 뻔했는데 그게 전부야? 진상아는 억울하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차 브레이크가 풀린 거라니까. 차가 문제라고. 내가 잘못한 게 뭐야? 김소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차가 문제라고? 너 차 브레이크도 확인 안 하고 테리를 차에 둔 채 나갔다고? 부모로서 기본도 안 하냐? 진상아는 눈을 흘기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없다잖아.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내가 그렇게 잘났으면 내가 키워. 김소호는 진상아의 말에 더욱 화가 나 휴대폰을 확 빼앗았습니다. 봐봐, 숙소 예약도 안 했잖아. 애 데리고 바다에 가겠다면서 대체 뭘 준비한 건데? 여행 간다는 것도 다 귀찮았던 거지? 진상아는 당황하며 김소호에게 휴대폰을 다시 빼앗으려 했습니다. 야, 내 전화 돌려줘. 너 내일의 참견 좀 그만해. 김소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견? 테리가 죽을 뻔했는데 그걸 참견이라고 해? 너 같은 애한테 테리를 맡겼던 내가 미쳤지. 이제 됐다. 내가 테리 직접 키울 거다. 진상아는 김소호의 말에 분노를 터뜨리며 가방을 잡아들었습니다. 좋아, 내 맘대로 해. 처음부터 나도 이런 여행 따위 가고 싶지 않았어. 차라리 집에 갈래. 진상아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김소호는 잠시 굳어있다가 머리를 쓸어넘겼습니다. 한숨을 크게 내쉰 뒤 테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김소호의 옷자락을 붙들고 웃던 테리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테리야, 이제 아빠가 너를 직접 돌볼게. 더는 이런 일을 겪게 놔두지 않을 거야. 김소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상아의 무책임함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테리를 위해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가 왔음을 김소호는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김소호는 피선주가 테리를 구해준 은혜에 대해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진건축의 대표이자 장인인 진중배를 만나 피선주의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중배의 사무실에 도착한 김소호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대표님, 잠시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진중배는 의아한 표정으로 김소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뭔데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나? 김소호는 차분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테리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한강에서 차가 물에 빠졌는데 한 분이 뛰어들어서 테리를 구해주셨어요. 진중배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한강에서? 테리가 물에 빠졌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말해보게. 김소호는 사고 경위를 간략히 설명한 뒤 피선주가 테리를 구해준 일을 덧붙였습니다. 진중배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여자분이 테리를 구해줬다니 참으로 고마운 분이구만.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따로 있겠지? 김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분의 이름은 피선주라고 합니다. 피선주 씨는 진건축에 지원하신 분이기도 해요. 경력도 충분하고 실력도 있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테리를 구해준 은혜를 생각하면 입사를 허락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중배는 김소호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 경력과 인품이라면 입사할 자격이 충분하지. 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나도 은혜를 갚아야겠구만. 피선주 씨 입사를 허락하겠네. 김소호는 진중배의 결정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피선주 씨에게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김소호는 곧바로 피선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주씨, 김소호예요. 연락드려도 괜찮으세요? 피선주는 약간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소호씨, 무슨 일이세요? 김소호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건축 입사가 확정됐어요. 테리를 구해주신 은혜에 보답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선주씨, 정말 축하드려요. 피선주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호씨, 감사하다는 말씀은 고맙지만 제가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김소호는 미소를 지으며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진건축 입사도 필요 없으세요? 피선주는 김소호의 말에 잠시 고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건축이 진상아와 전남진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곳에서 일하는 게 맞는 일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김소호는 피선주의 망설임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선주 씨,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잘 어울리는 직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피선주 씨의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예요. 피선주는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요즘 수입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피선주는 약간 장난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곁에서 한 방 먹여줄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고맙게 받아들일게요. 김소호는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입사 확정됐다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피선주는 감사 인사를 남기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피선주는 창밖을 보며 진건축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상상했습니다. 복잡한 마음 한편으로는 흥분과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김소호는 피선주의 결정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동안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상아는 진건축에 출근하던 중 피선주의 입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자마자 진상아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상아는 가방을 힘껏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피선주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고? 누가 허락한 거야? 설마. 진상아는 곧바로 김소호를 찾아갔습니다. 김소호의 사무실 문을 열어젖히며 진상아는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김소호,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피선주를 왜 입사시켰어? 김소호는 문 앞에서 흥분해 있는 진상아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선주씨가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진상아는 김소호의 태도에 더 크게 화를 내며 책상을 세게 쳤습니다. 피선주가 어떤 여잔데? 그 여자가 여기 있으면 내가 얼마나 불편할지 뻔히 알면서 왜 그런 결정을 해? 김소호는 진상아의 분노를 차갑게 받아들이며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진상아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 진상아는 김소호가 내민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본 진상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종이는 다름 아닌 이혼 서류였습니다. 김소호, 이게 뭐야? 진상아는 말을 더듬으며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소호는 진상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야. 이제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고. 진상아는 서류를 손에 쥔 채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내가 진건축 후계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절대 이혼할 수 없어. 그걸 알면서 왜 이러는 거야? 김소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종이를 꺼내 진상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봐. 그리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봐. 진상아는 두 번째 종이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것은 진상아가 테리가 사고를 당하던 순간 했던 통화 내역이었습니다. 통화 상대는 다름 아닌 진상아의 불륜 상대였습니다. 김소호는 진상아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가운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테리가 죽을 뻔했어. 내가 그 남자랑 통화하느라 애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테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은 해봤어? 진상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진상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류만 쥐고 있었습니다. 김소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한테 상처 준 거? 괜찮아. 너한테 기대도 안 했으니까. 근데 테리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준 상처는 어떤 식으로든 갚아야겠어. 김소호는 책상을 탁 치며 강하게 말했습니다. 거액의 위자료 소송 그리고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을 준비해. 내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진상아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서류는 바닥으로 흘러내렸고 진상아는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소호, 그건 아니야. 김소호는 진상아의 말을 무시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가득한 사무실에 홀로 남겨진 진상아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금 진상아는 자신이 저질렀던 행동의 결과를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